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울립니까? 울리세요? 네, 좀 울리는데 그래도 들립니다.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이번 주 올해의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연말 결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주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올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유튜브 광고 영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데요. 네. 김영훈 PD님 올해 가장 기억나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저는 라디오만 듣잖아요.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해봤는데 유튜브 광고 영상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네. 저희 작가가 이렇게 써줬네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연극의 왕 그랑사가가 생각납니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소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게임 광고였었죠. 그랬죠. 네, 올해 그랑사가도 연극의 왕 사람들이 꼽는 이제 올해 최고의 광고 중에 하나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캐스팅이 워낙 화려했으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극장에 갈 수 없는데 극장에서는 볼만한 배우들이 잔뜩 나왔고 네. 13명이죠. 유아인, 오정세 씨, 이경영 씨, 태연 씨, 양동근 씨, 김가훈 씨 등 톱스타 13명이 등장한 광고고 네. 또 이런 광고를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병맛 광고, 좀 신기한 광고를 좀 잘 만든다고 하는 돌고래 유괴단이 또 제작을 했었어요. 돌고래 유괴단. 네. 오.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고 네. 예전에 또 청소년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알만한 게임인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의 광고 영상을 또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병헌 씨, 이순재 씨, 신구, 벨게이섭 씨, 김영철 씨, 쟁쟁한 배우들이 동료와 적으로 또 소위 말하는 떼주물, 떼주인공들이 나오는. 떼주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콘텐츠 댓글들 보면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 안 되는 게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게임 회사들이 또 이제 어떻게 영화 광고랑 비슷하게 순식간에 큰 어텐션, 그러니까 주목을 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광고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말 안 되는 게 있다면 제작비가 부족한 게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제가 좀 절박하게 느끼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게임 회사가 이렇게 한 번의 주목을, 단번에 주목을 받고 싶어서 큰 제작비를 들여서 이런 톱스타들을 동시에 출연시키는 형태의 광고 올 한 해 크게 흥행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그랑사가가 김 이사님이 뽑은 올해 최고의 광고 영상은 아니잖아요? 네. 전 최근에 광고 하나를 보고 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 광고가 잘못된 건지 되게 궁금하게 된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KCC 창호의 광고인데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이라는 영상입니다.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 성동일 씨가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그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세계관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광고는 재밌는 장치가 있습니다. 구성과 내용에서 피디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긴 광고는 몇 시간일까 물어본다면 몇 시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보통 이제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편당 20초를 넘지 못하게 공익적인 내용이라도 40초 이내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14시간짜리 광고가 있다고 해요. 올드스파이스라는 광고인데 네. 기네스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광고를 보고 있는 사람이 화면에 나오고 그 시청 장면을 또 누군가 보는 창 속의 창 구성의 광고인데요. 이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고랑 거의 흡사한 플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 속의 창. 네.
음. 그래서 이게 비슷한 광고는 또 그 세제 광고가 있는데, 네. 뭐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광고를 하는 듯 하는데 그 장면에서 또 세제가 나오고 바지널씨를 자랑하는 장면에서 또 세제가 나오고 하는 그 타이드의 광고도 계속 어떻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장면에서 계속 엉뚱하게 연결해서 사람들한테 약간 허탈한 웃음을 네. 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광고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올드 스파이스 그리고 타이드의 광고랑 비슷하게 이 성동일 씨 광고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뻔합니다. 이게 창 광고니까 창을 네. 한번 바꿔보라고 송정희 씨가 광고에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광고를 보는 시청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저런 광고를 보냐고 투덜대는 시청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시청자가 속이 답답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산제 광고 아시죠? 무슨 뭐 개 무슨 네. 광고와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때 답답한 속. KCC 창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광고에서 광고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추운데 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 광고 있잖아요. 아, 여보, 아버님 댁에 그렇죠.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이 광고. 네, 그 광고에서 여보 아버님 댁에 창 하나 놔드려야겠어요가 나오고 네. 또 거기서 또 광고가 나오는데 뭐 가란 말이야 뭐 이렇게 너 때문에 된 일 학교 또 이제 낙엽 막 던지는 광고 있었잖아요. 그 음료수 광고. 네, 근데 남자가 쫓아오는데 창을 딱 닫으니까 이제 방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안정환 씨가 유명해졌던 광고 있죠.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네네. 거기서도 이제 창 하나 바꿨을 때 뿐인데 하면서 이제 송동희 씨가 자외선 걱정 없이 세상을 연결하는 창이란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원두커피를 마신 창밖을 보는데 누가 봐도 커피 광고인데 콜롬비아 원과 세상을 연결하는 창.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단어가 연결이라도 어떻게 되면 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다시 성동일 씨가 등장해서 광고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냐고 하면서 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첫 광고 장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고가 무한 반복된. 무한 반복이에요, 진짜. 네,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이 된 겁니다. 우리 수학에서 메비우스의 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계속 아닌지 거친지 모르게 계속 연결돼 있어서 네가 아니냐 내가 바뀌냐 이렇게 되는 이 광고 역시 계속 광고를 보다 보면은 결국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또 계속 반복되고 이런 광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광고. 재미는 없게 소개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기가 차다고 해야 되나요? 허탈하면서도 계속 보게 만들고요. 근데 이게 이런 광고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공개가 된 지 한 2주 됐는데 조회수가 200만 뷰 넘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이런 형식 자체가 좀 새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뒷광고에 대한 풍자가 있는 거죠. 아예 대놓고 앞광고 있고 이건 완전히 광고잖아요. 제목에도 광고가 써있고. 요즘 그래서 짧은 광고가 살아나는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긴 광고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광고 스킵 때문에 이제 짧게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된다고 하지만 네. 기억 속에 오래 남기 위해서 짧은 광고는 또 인상을 남기 어렵다. 그래서 뭐 TV 광고 아까 말씀하신 15초, 20초 이런 광고들이 있다고 하면 디지털 광고 중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하면 오히려 1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를 볼 때 광고를 한 5초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스킵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그냥 넘겼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200만 뷰나 달성하다니 참 놀랐고요. 네. 그만큼 올해 참 유튜브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유튜브 소비량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뉴스나 아니면 뭐 갖가지 모든 집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유튜브 영상으로 풀고 보고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세상이 또 가속화된 것 같은데요. 네. 뭐 올해 유튜브가 밝힌 거로는 사용자가 벌써 20억 명이 넘었고요. 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서비스, 유료 서비스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로는 뭐 유료 서비스 한국 사용자가 200만 명 중반이라고도 나왔고요. 네. 올해 광고 매출만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광고 매출, 유튜브 한 매체의 광고 매출만 18조 원이요. 네, 거기에 뭐 유료 서비스까지 하면 더 추가가 될 거고, 그리고 올해 또 많이 광고가 또 유튜브에서 소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할 때쯤이면 20조가 훨씬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넷플릭스가 24조 원 정도 됩니다. 넷플릭스가 24조예요. 예, 그래서 난리예요. 아, 그래요. 올 한 해 정말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뭐 극장도 못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손안의 TV라고 하는데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상 컨텐츠들이 참 많이 사랑받았던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이렇게 18조 원이나 되는 광고 매출 올린 거 참 축하드릴 일인데 이 서비스에 대한 그 불만도 덩달아 더불어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올해 유독 이 유튜브 접속 불량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네, 올해만 벌써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어 공지가 없어서 사용자들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무료 서비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걸로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많은 제작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보상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원인과 피해 보상 조치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유튜브 억통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한국어로 알려야 되는데요. 이런 고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뭐 일시적인 오류라면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막 2시간, 4시간을 참 긴 시간이잖아요. 만약 방송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시간의 접속장애를 견디면서까지 근데 이런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불만에 대해서도 구글 측에서 어떠한 한국어로 관련된 사과나 그 조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해서 더 사실은 불만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까지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요. 자, 2020년 마지막 토요일에 보내드렸던 뉴미디어 트렌드 소식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셈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새해에도 뉴미디어 트렌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로 만나뵙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